안녕하십니까. 한동대학교의 이국은 교수입니다. 포항 남구 일부 지역에 검붉은 수돗물 사태가 있었습니다. 수질 검사를 한 결과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건강상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 포항 수돗물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나아가서 깨끗하고 신뢰받는 수돗물을 만들기 위한 근본 대책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패널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인 포항시 수돗물 사태 민간합동조사단 단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노언정 포항시 맑은물 사업본부 정숙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포항 수돗물 사태가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 좀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번 수돗물 사태 어떻게 불거지신지 우리 과장님하고 둘이 사무국장님하고 이 시에서 보는 어떤 입장하고 또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를 갖고 계신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시작해 주시고요. 예. 경과를 좀 소개해 주시고요. 예, 이번 수돗물 필터 변색 사고는 지난 8월 5일부터 오천읍 원리 부영아파트 인근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현재까지 8월 20일 현재까지 총 접수된 건은 1,32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저희들이 보면은 필터 변색이 약 한 756건, 그리고 물티슈 해가지고 551건인데 이게 거의 한 98%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바로 8월 10일 날 저희들 긴급하게 인근 지역에 이장님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님 회합해서 민원대 접수 창구를 그 즉시 개설하고 인근 지역의 아파트 5개소에 대해서 개설했습니다. 개설하고 저수조 청소와 그리고 수질 검사 그리고 관드레인을 바로 실시하였고, 그리고 지금 심급한 상황을 감안해서 8월 12일 날 서정인 조사단장님을 포함한 7분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조사단을 구성해서 필터 변색 원인과 상수도 관로 현황 그리고 관내시경 조사, 그 침전물하고 필터 성분이 무엇인지 원인 분석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8월 5일부터 시작돼서 곧바로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예, 네. 원인의 경우에는 지금 일단 신고가 된 것 자체가 98%가 이 필터 변색이나 물티슈 관련이다.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지금 이번에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먹는 물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면은 그 흐린 물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번처럼 필터 변색된 경우는 이제까지 민원으로 해서는 처음이라고 보여야 돼. 우리 저 먹는 물 관련해서는 처음 이런 일이 빚어졌다고 봅니다. 네. 네. 사무국장님, 일반 시민들이 갖고 계신 좀 그 어떤 이해는 어떤가요? 네, 저도 이 사실을 알고 좀 놀라긴 했는데 포항시가 각종 조사나 이런 부분에는 생각보다 제가 보기에는 발빠르게 움직인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가 나오고 하니까 시민들은 이제 SNS를 통해서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우리 집 필터도 이렇게 변했어요. 물휴지 이런 걸 찍어서 보내고 이런 걸 상당히 여전히 공유는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저런 일이 있지? 우리는 괜찮을까? 이런 어떤 불안감이 충분히 조성됐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일이 지금 저희 포항에서 벌어진 것만이 아니고 인천 지역 등등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좀 불안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 조사단이 좀 조사를 진행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그 말씀을 드리면 8월 초부터 유광정수장 수계 지역에서 수돗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했고요. 이 포항시에서는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를 맡기는 한편 나와 계신 서정인 교수님을 포함한 수자원공사 관계장 등을 포함해서 8분으로 민간 전문 조사단을 가동했습니다. 자, 서 교수님 그 결과를 단장님으로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난주에 이미 본 조사단에서 조사되어진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변색되어진 필터와 그다음에 그 저수조에 침전되어진 침전물에 대한 성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게 대부분 망간이라고 하는 물질이었습니다. 근데 이 망간이라고 하는 물질이 왜 출현되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망간이라고 하는 물질은 일반적으로 자연수 중에 어느 정도 존재를 하는 물질이고요. 이런 물질들이 수돗물을 만드는 과정, 일반 정수 과정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정수 과정에서 염소를 투입을 해서 대부분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거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법적 기준이 0.05mg/L이 있다 정도 이제 농도 이하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이하의 농도로 만약에 이 급수가 되어질 경우에 이제 물 속에는 또 이제 수돗물 속에는 저희들이 잔류염소라고 하는 성분을 남겨둬야 되는데 이 잔류염소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미량의 망간 물질들이 결합을 하게 되어지면은 아주 그 색깔이 새카만 이산화망간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망간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관내에 hợp착을 해 있다가 관내에서 유속이나 유당이 변화되어질 경우에 이제 그놈들이 이제 떨어져서 그래서 수도꼭지를 통해서 유출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번 이제 포항시에서 발생되어진 필터 변색의 경우는 검은 물이 출현되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이제 필터 사용으로 인해서 그 유출되어진 이산화망간 물질들이 결국은 필터를 변색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좀 부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천 사태가 일어나서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어떤 실험을 한번 했나 하면은 망간이 0.001mg/L이 있다. 그게 이제 법정 기준보다도 거의 한 2% 정도 수준밖에 되지 굉장히 미량의 망간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수돗물 1000리터를 종이 필터에 이제 여과를 한번 시켜봤는데요. 그래 보니까 이제 필터의 변색이 바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제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뭐냐면은 결국 이제 수돗물 속에는 저희들이 망간이라고 하는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이 제거되어지지 않는 이 망간이라고 하는 물질이 결국은 염소와 결합을 해서 결국은 이제 미세한 입자의 형태로 이제 수돗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조금 주신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리터당 0.05mg인데요. 네네. 이번에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을 넘지 않는, 그것보다 한참 적은 망간이 이 수도관로에 계속 쌓여 있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금 이렇게 이 이산화망간화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됐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은 좀 질문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 게 전에는 망간이 없었는가? 전에는 왜 이 필터 변색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그 브리핑을 할 때 뭐 굉장히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사실은 그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아직까지 조사가 좀 더 진행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뭐 지금까지 좀 추측이 되어지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이제 드려본다면은 이제 요번에 필터 변색에 대한 이제 그 피해가 많이 발생되어진 오천 지역의 경우가 유광 정수장에서 거리가 가장 먼 곳이 되어지고요. 네. 이곳의 또 하나의 특성이 뭐냐면은 이제 배수지라고 하는 중요한 수도 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아파트 내에 설치되어져 있는 대용량의 저수조로 이제 이 가압 펌프를 통해서 바로 물이 공급이 되어져 버립니다. 네. 바꿔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유광 정수장을 통해서 물이 공급되어지는 급수구역 내에서 유속이 가장 느린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끝부분은 자연스럽게 그 관내에서 발생되어 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망간 침전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쌓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누적이 되어지다가 결국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여름철에는 이 물의 사용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저수조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물을 굉장히 많이 이제 이 가압 펌프를 통해서 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관내에 침적되어졌던 어떤 망간 침적물들이 일시에 좀 유입되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문제가 된 지역은 배수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저수조, 큰 저수조에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관 자체가 노후화돼서 이 지역이 그런 건 아니냐 이렇게 좀 질문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관의 연령이 한 15년 정도가 되어지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래서 관 내부를 이제 내시경으로 조사한 결과를 저희들이 봤을 때, 물론 뭐 저희들 그 조사단 중에서 관 내시경에 대한 또 전문가도 계셨습니다만, 수자공사에서 이제 관을 내부를 진단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 그룹들이 계시는데, 거기서 나온 결과를 보면은 대체로 양호하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관 내 지나친 노후화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어졌다고 이야기 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봅니다. 그 조사단의 그 결과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포항시는 지금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 저희들은 이제 망간 아까 뭐 교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침전물, 관로에 지금 사해져 있는 부분 내시경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그저께부터 드레인 작업과 병행해서 조사단에서 요구하신 대로 요청하시고 하신 대로 해가지고 프레싱 작업이라 해서 아주 압을 세게 해서 지금 현재 관로에 사해져 있는 침전물들을 지금 씻어내는 작업을 어제부터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게 탁도라든가 침전물의 어떤 저게 굉장히 많이 완화되고 개선됐다 하는 게 좀 확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미 작업을 시작하고 계시는 상태이군요. 예, 국장님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뭐 일면 다행스럽기도 하고 사실 망간으로 추정하는 조사단의 지금의 추정이 충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또 설득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 망간으로 인해서 그리고 시민들이 필터를 사용한 지가 최근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사용은 안 하지만 다른 분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필터를 사용해온 시민들도 꽤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다. 오히려 또 북구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추정하기도 상당히 좀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망간이 미량으로도 물의 색을 유발시키고 관내에 축적되면 검은 수돗물이 어떤 그 필터에 그렇게 생긴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충분히 알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일은 앞으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왜 생겼고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언제까지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그렇다면 과연 인체에 얼마만큼 유해한지 안 한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해로운 건 없는지 이런 구체적인 어떤 궁금증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좀 궁금증이 좀 번져가고 있는 측면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방금 전에 말씀 중에 북구 지역에서 수계가 다른 북구 지역에서도 이런 지금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도 어제 모임에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신고는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필터를 쓰고 있었는데 수도꼭지에 좀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어머니들께서 좀 필터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서서히 어떤 그 색이 짙어지던 게 비해서 근래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색 변화가 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한 자리에서 두세 명이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에서는 혹시 이 유광, 정수광, 수계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이런 뭐 수돗물 변색이 됐다든가 필터가 변색이 됐다든가 그런 그 신고를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북구 쪽은 지금 뭐 정적인 말씀하시니까 그러신데 지금 정식적으로 신고받은 거는 한 2건 정도, 다수가 들어온 건 없고 2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필터 변색이라기보다는 뭐 흐린 물, 이런 식으로 탁수 이런 식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온 거죠.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주시는 걸로 일단 저희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시민 입장에서 제일 좀 급박한 질문은 과연 마셔도 되는 건가? 이겁니다. 이 조사 결과를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물론 이제 기준치보다는 그 아래가 되겠습니다만
변색된 필터에서 망간, 아연, 구리의 검출률이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인천 지역에서 나온 것보다 더 높다 이런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수질 분석 결과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 보면 그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보다는 뭐 좀 더 깨끗한 수돗물을 먹고 싶다. 이게 이제 시민들의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자, 마셔도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 뭐 관련 5천 원리 부영 아파트 인근에 수질 필터 변색은 솔직히 말해 인천하고는 조금 양상은 틀립니다. 인천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계 전환으로 해가지고 역류를 하다 보니까 뭐 관안에 있던 모든 농물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온 상황이고 저희들은 이제 말 그대로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필터가 아주 미량의 어떤 필터가 망간이 필터에 부착이 되면서 이렇게 빚어진 상황인데 여기 좀 아까 전에 뭐 말씀하신 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터에 있는 성분이 어떤 것인지 성분에 대한 그걸 하기 위한 실험이었지 다른 어떤 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도 수질 검사 어떤 이거에 대해서 민원인분들께서 신청해 주신 뭐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질 검사를 지금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수질 검사는 모든 걸 지금 음용수 수질 기준은 다 만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족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뭐 먹는 물에 음용수 수질 기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먹는 물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됩니다. 교수님에게도 같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그 분석 결과를 이제 보고 사실은 뭐 엄청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뭐 당연히 뭐 예견된 결과였고요. 그래서 이제 수돗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신비적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색깔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들에 대한 이 기준인데요.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뭐 망간이나 또 아니면은 이 아연이나 철이나 하는 성분들이 거기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항상 뭐 일정 농도 이하로 유지를 하고 있더라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장기간 물을 사용하는 곳이나 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유속이 느린 곳이나 또 아니면 노후 환경가 또 집중되어져 있는 곳이나 또 아니면은 배수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저수조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필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붉은색이나 또 아니면 검은색으로 변색되어질 가능성은 다른 지역보다도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저희들이 분석 결과 중에 결국 뭐 망간 아연이 많이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뭐 우려할 결과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조금 입장이 다르시죠? 예,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포항시가 가장 먼저 정수장의 수질은 괜찮다. 물론 빠른 검사 이상이 있으니까 빠른 검사를 해서 결과를 빨리 알려주신 건 맞는데 시민들은 사실 이렇게까지 필터가 시커매졌는데 눈으로 이렇게 확인한 이상 수질이 아무리 괜찮다 한들 그걸 안심하고 마시거나 쓸 수 있는가 이런 건 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웠다라는 것과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철이나 망간, 아연 등 이런 먹는 물 수질 기준에서 신미적 영양물질로서 분류되는 이런 인체에 해는 없지만 좋지 않은 냄새, 색깔, 맛 이런 걸 유발하기 때문에 어떤 2차 수질 기준으로 또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포항시와 조사단의 노력에 비해서 시민들로서는 사실 여전히 그 불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은 또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심미적 기준이라는 게 결국 물 색깔 자체가 조금 다른데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 중에 그 배수지를 거치지 않고 정수장에서 직접 오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배수지를 건설 중간에 해가지고요. 다시 이제 물을 좀 더 정수를 해서 공급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그 계획은 정말 조사단에서도 제시를 하셨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셨고 저희들도 지금 기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번 일로 인해서 촉발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가속도로 붙여서 배수지를 설치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네, 뒷부분에 저희가 대책을 좀 얘기하겠는데요. 지금 문제가 된 지역이 직접 정수장으로부터 저수조로 온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조금 더
큰 문제를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피해 지역이 남구에 집중이 되다가 보니까 이것 자체에 대해서도 좀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 수장이 꼭 그쪽에 있어야 되는지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그 피해가 남구에 집중되는 이유가 뭔지 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 잠깐 요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유광 정수장이 여기 붉게 표시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900mm 관을 따라서 이게 지금 현재 형산강을 넘어서 제철을 지나서 인덕 삼거리에서 분기되어서 600mm 관으로 지금 5천 원동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발생됐던 원동 1지구, 2지구 구형 아파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에서 여기서 300mm 관으로 다시 또 분기됩니다. 여기서 가압장으로 유속이 느려졌기 때문에 가압을 해서 이 200mm, 100mm 관으로 해서 지금 구형 아파트 저수조로 지금 되는데 이게 총 연장이 11km입니다. 네. 11km 되다 보니까 아까 전에 서정인단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 자체가 조금 저수조나 다른 거 어떤 배수지라는 게 있어 기능이 있으면은 갈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관까지의 거리가 길다 보니까 저희들 정수장에서는 수질 기준을 만족하는 정수가 공급이 됩니다. 공급이 되는데 이 오는 와중에 유속이라든가 유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이 되면서 이온화되어 있던 망간이 산화가 되면서 다시 이렇게 조금 입자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침전물이 끝에 와서 관에 와서 이렇게 조금 유속이 느려지다 보니까 여기 또 이 부분이 또 가면은 정체구간입니다. 그 이상 관이 더 이상 순환이 되지 않고 정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수조에 물이 공급되기 전까지는 계속 여기에서 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번에 이런 좀 침전물이 발생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번에 조사단에서도 원인 자체로서는 그렇게 규명을 하였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단장님 좀 혹시 남북구에 좀 차이가 있어서 시민들 사이에 약간 뭐 좀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뭐 저희들이 뭐 두 개 지역을 이번에 다 조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좀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요. 근데 이번에 뭐 남부 일부 지역에 이러한 이 필터 변색에 대한 민원이 집중되어지게 된 데는 굉장히 사실 좀 다양한 원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원수에 대한 부분은 뭐 당연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망간이라고 하는 물질이 뭐 다른 데서 생성되어진 것이 아니고 원수 중에 함유되어졌던 망간에서 출발이 되어졌기 때문에 원수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 저도 이번에 이제 포항의 이 정수장 시설들에 대한 이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고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유광정수장 같은 경우에가 가동률 한 9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수장의 경우에는 가동률이 한 70에서 75% 정도면 굉장히 안정되어지게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시설의 용량보다는 좀 지나치게 많은 지금 이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전체에 과부하가 걸렸을 가능성이 좀 적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운영을 하는 쪽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배수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급배수 시설에 있어서의 문제점. 여기서 급수에 대한 부분은 특히 이제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 포항시가 이제 급격한 인구 성장을 통해서 도시가 성장을 가는 과정에서 특히 남부 지역에 오천 지역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주거 지역이 만들어지면서 수돗물을 이 필요한 양을 빨리 공급해야 된다고 하는 시점에서 결국은 배수지라고 하는 시설을 건설하지 않냐고 바로 이제 대형의 저수조를 만들어서 물을 공급해버리는 형태를 아마 그 한 20년 전쯤 되겠죠. 뭐 그런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문제가 야기되어지지 않았나 보고 또 하나 저희들이 여기서도 들여다봐야 할 게 바로 이제 국가의 수질 기준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망간에 대한 이제 수질 기준이 0.05mg/R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이 분석 기기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검출 한계라고 하는 것은 0.0004mg/R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망간이라고 하는 물질이 존재할 경우에 이것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가 되어집니다만은 검은색의 물이 출현되어지든 아니면은 필터를 변색시키든 간에 어떤 그런 문제가 야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에서 정해놓은 수질의 기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 좀 복합해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결국 이번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어지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국가 수질 기준을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는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결국 강화시키면 강화시킬수록 결국은 수도 사업자는 굉장히 힘이 들어지겠죠. 그게 네. 맞춰서 결국은 이제 수도 시설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아마 지방 정부들이 이 정수 시설 개선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아마 이 예산 투입을 할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 아마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맨 먼저 말씀하신 게 원수 문제인데요. 네. 지금 형산강에서 취수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 이 문제를 아마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시에서도 알고 계시죠? 네, 저희들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수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뭐 최소한으로 이렇게 어떻게든 저희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점에 지금 이제 안개댐수하고 이마댐수를 저희들이 원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또 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얽혀 있다 보니까 확보에 참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보조 수원으로 지금 복류수를 저희들 형산강 복류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아까 교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들 수자원공사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으로 원수 자체를 많은 맑고 깨끗한 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포항시에서 지금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일단 그 약속을 저희들한테 우리 시민들 여러분께 하신 걸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요. 혹시 이 문제에 관해서 과장님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지금 드는 의문이 원수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동안에 정수장에서 수질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일관된 포항시의 그 조사 결과인데요. 최근에 또 얘기 들어보니까 뭐 형산강 복류수의 망간이 뭐 상대적으로 많이 함유돼 있다더라 이런 얘기도 듣긴 했는데 이게 원수가 문제라면은 좀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포항시의 원수에는 별 문제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원수가 공급되는 과정에서 수도꼭지로 가기까지 수도관이 망간이 보통 그렇게 미량으로도 변색을 시킬 수 있지만 수도관의 어떤 코팅제로도 망간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소 처리 과정에서 어떤 그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그럴 수 있다 이런 추측들도 사실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것을 노후관의 문제로만 보는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후관은 아니더라. 그러면 상수도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좀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원수를 좀 더 좋은 원수가 있다면 그걸 확보해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하시는 그렇긴 거고요. 하죠, 당연히. 예, 예. 수도관, 노후관 관리에 대해서도 한 말씀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노후관 관리는 지금 안 그래도 뭐 저 국장님 말씀을 해주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관로라든가 이 노후관 그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를 좀 확보했으면 약 한 500억을 확보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한 5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문제가 발생된 오천하고 저 지진이 있었던 흥해 지역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후관은 계속 교체해 나갈 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신 관의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제일 좋은 뭐 어떤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이 수도관 자체에 대해서는 뭐 다른 어떤 게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더 이들도 한번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저희들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이제 대책을 좀 얘기하는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밝혀진 게 있습니다. 이 포항시의 수돗물 관리가 다른 광역시들과 비교할 때 좀 허술하지 않는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포항시의 수질검사 항목이 59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서울, 부산, 대구 등의 대도시에 비하면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대도시와 포항의 수돗물 관리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시민을 위해서는 좀 더 깐깐한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닌지 이런 지금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먼저 과장님부터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말씀하신 대도시, 특히 서울, 부산, 대구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구하고 부산은 낙동강을 표류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자체의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예전부터 도입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법적 감시 항목인 법적 항목인 59개 항목 외에 뭐 유엔이 정한 감시 항목까지 해서 약 한 270개 항목에 대해서 저기 수질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이 일을 계획해서 법적인 59개 항목 외에 감시 항목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저 먹는 물 검사소가 있습니다. 검사소에서 지금 수질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장비라든가 인력을 늘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맑고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우리 검사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확충해서 감시 항목을 더 늘려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뭐 하신 말씀? 예, 뭐 물론 그 먹는 물 관리법, 수도법에 따라 수질 기준이 검사가 규칙이 있고 전국이 거의 이런 기준에 맞춰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몇몇 광역시, 그런 광역시는 사실 좀 물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네. 검사 항목을 늘리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물론 검사 항목을 늘리겠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굳이 또 뭐 검사 항목을 늘리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흔히 이런 문제가 생기면 향후 대책으로 노후 간 교체 사업이 가장 먼저 이제 그 부각이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모든 상수도로는 경제개발 시대에 단기간에 한꺼번에 많이 그 설치가 됐기 때문에 유지 관리 비용이 이런 뭐 교체 보수 비용이 아주 기하적 급수적으로 늘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당장 노후관 교체를 다 할 수 있다면 뭐 그것도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되겠지만 이게 뭐 그 국비를 받아야 되는 문제, 향후 계획 속에서 차근차근 돼야 되고 한꺼번에 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계적인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관을 노후관이라고 분류되지 않는 이런 데에 대한 그 일상적인 그 유지 보수 관리 이런 데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더 맞고, 상수관에 대한 어떤 상시적인 상황 정보들을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당장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네. 그 단장님, 예. 그 이 수돗물 검사에 관해서도 전문성이 있으실 겁니까? 말씀 좀 주시죠. 아까 좀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검사 항목이 늘어난다고 해서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을까? 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일반 대도시의 경우는 결국 원수의 수질이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도 처리라고 하는 이제 이 방법을 통해서 정수를 해서 사실은 이제 각 시민들이 공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결국 260여 개 항목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 항목을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검사 횟수를 좀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바꿔 말씀드리면은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계절에 따라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원수의 수질의 변동이나 또 아니면 수온의 변동에 좀 대응을 해서 월 1회로 되어 있는 걸 예를 들면 월 뭐 한 2, 3회 정도로 한다든지 해서 오히려 그러한 주기를 이 횟수를 좀 늘려나가는 것이 아마 좀 더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좋은 자료로 활용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하나 좀 부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관 내에서의 망간에 대한 유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용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만, 요번에 이제 이 필터 변색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졌던 지역의 급수관은 전부 다 피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아닌 겁니까? 예, 거기에서 나올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네. 피관은 뭐 내부 자체 부식도 사실 일어나지 않고 저희들이 그 옥내 배수관에 대한 내시경을 해본 결과를 보니까 물때 정도가 뭐 끼어 있을 정도니까 우리가 다른 일반적으로 보는 뭐 붉은색 스케일이 있긴 뭐 그런 거와는 전혀 양성이 다르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방금 주신 말씀에 따르면은 일단 내시경 검사까지 해보니까 관 내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이제 말씀이시고요. 그 낙동강 관련해서 부산 대구는 과거에 이제 페놀 사태 같은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저희 경우에도
지금 이 형산강 수계에서 취수한 물을 결국 상수도로 활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상황이 뭐 다르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원수별로 이 검사 항목이나 뭐 검사 주기나 이런 거를 좀 달리해서 더 자주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제안을 주셨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서단장님께서 좋은 제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뭐 월하고 검사 횟수라든가 네. 검사 항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늘려서 시민들이 하여튼 공표해서 널리 우리 맑은 물이 공급되고 있다는 걸 홍보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시에 자꾸 제가 이제 주문을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서울시의 경우에는 네. 이 정수장별로 검사하는 것 말고도 네. 수도꼭지별로도 하고 또 이제 개별 그 가구에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구에 출장을 가셔가지고 개별적으로도 검사를 하고 그래서 일종의 수돗물 인증제를 이 관에서 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 포항시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건 어떨까 싶으네요. 네, 저희들 시에도 마찬가지로 I love water라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수돗물 안심 인증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저희들 수질 항목 약 한 10개 항목 정도에 대해서는 무료로 저희들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이번 사건 이후로 한 100여 건의 신청 건수가 있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바로 그 즉시 현장에서 물 채수하고 바로 해서 검사 결과를 통보드리고 하는 게 하여튼 시민들이 많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는 계속적으로 확충시키고 더 새로 개발해 나가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포항이 해안에 있고 또 굉장히 크고 길고요. 또 하천의 길이가 상당히 좀 짧고 그래서 원수 자체를 확보하는데 조금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다들 확인을 하면서요. 8개로 나누어져 있는 다른 정수장별로 저희들이 좀 깨끗한 수돗물을 만드는 데 다 같이 좀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항시는 수돗물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 아마 5천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수도관을 세척하겠다 지금 그렇게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하신 네, 네, 상태인데요. 이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예,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은 불안감 없이 수돗물을 다 드실 수 있겠는지 좀 여쭤봅니다. 준비하신 게 제가 말씀하시죠. 판을 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기 유광수계 막의 과지입니다. 이게 뭐냐 필터 테스트입니다. 네. 필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필터가 뭐 1마이크로그램이라면 밑으라면 여기 지금 0.45 마이크로그램이 해가지고 측정을 한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가 보면 8월 12일 날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길 때 부영 쪽에 저수조하고 직수하고에 돼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일 날 다시 한번 측정을 했는데 아주 22일, 23일 연속으로 지금 했을 경우 색의 변화가 조금 눈에 보이게 개선이 되고 있다 하는 걸 지금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아까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현재 프레싱 작업을 이번 주 중으로 계속 실시를 한다면은 물 자체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그리고 좀 필터의 변색 주기도 사용 기간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시민들께 정보를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깨끗한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요. 뭐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아주 깨끗한 원수를 가지고 만들어야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바람직한 방법으로 정수를 해야만 되고, 그다음에 정수한 물을 이제 가정까지 그 수질의 변화가 없이 정수장에서 정수되어진 물이 그대로 이제 수도꼭지까지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의 이 포항의 상수도를 들여다보면은 참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우리 이 사회자분께서도 이 원수에 대한 말씀을 몇 번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형산강이라고 하는 강이 이제 뭐 정확하게 본다면은 아마 경주, 울산, 아마 내원 쪽이 되어지는데, 그쪽에서 발원이 되어져서 지는데, 그쪽 부근에 사실은 최근에 한 10여 년 동안에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산업단지는 과거에 비해서 폐수를 발생시키는 산업단지는 굉장히 적습니다. 뭐
폐수를 발생시키는 산업단지에 대한 허가를 뭐 지방정부나 또 이제 환경부가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뭐 공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다소 우려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존재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깨끗한 원수를 어떻게 확보할까? 근데 이게 포항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 수자원에 대한 이제 배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결국은 이제 이 환경부라고 하는 양과 질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걸 이임받은 한국수산공사가 결국 이제 수리권에 대한 배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지방의 뭐 모든 분들이 좀 힘을 합해서 좀 이 깨끗한 원수를 우리 지역에 좀 많이 좀 공급해 달라고 하는 형태로 뭔가 좀 이 국민 청원을 좀 해주시면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이제 관건은 고도 정수 처리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좀 지원을 받아서 지금 이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유광정수장의 경우 한 40년, 30년 좀 됐나요? 40년. 이제 시설 노후화되어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유율이 거의 없이 풀 가동이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고도 정수 처리, 좀 시설 좀 현대화했으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급수에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벌써 기존에 벌써 제가 많이들 지금 지적이 되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해결이 난다면은 뭐 굉장히 깨끗하고 맑은 뭐 수돗물을 시민들이 공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저 국가에서 정한 기준보다 우리 포항 시민들이 갖고 계시는 맑은 물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높여 가지시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고도 정수 처리장을 만들고 원수를 더 깨끗한 물을 확보하고 다 좀 국민 청원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시민들이 좀 마음을 합해가지고 저희들 맑은 물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요. 각각 한 1분 정도씩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 못하신 말씀 있거나 특별히 근본적인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무국장님부터 시작할까요? 저부터요. 네. 사실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힘써 왔다면 지금은 뭐 필터를 통해서 이런 수돗물 변색을 신경 써야 되는 경우까지 온 걸 보면 상수도 어떤 전문성이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급은 물론 뭐 시도 간의 차이도 많고 하지만 보급이나 공급의 역할이 거의 좀 많이 어느 정도 됐다고 친다면 뭐 보급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라고 보면 전문성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시대에 아니면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상수도의 어떤 전문성은 좀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지난 5월에 포항시가 올해 먹는 물 수질 검사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름에 이런 일이 생겨버렸는데요. 사실 행정안전부가 규정하는 재난 및 위기관리 매뉴얼을 보면 재난에 대해서 수도나 수질 관련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진을 겪으면서 또 재난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커졌는데 자연적인 뭐 조류 발생이나 이런 것 말고 사회 재난에 해당하는 환경 오염, 뭐 수도 국가 기반 체계의 미비 등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환경부에 일원화돼 있는데 수도 시설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 국가 재난 이런 식으로 다루어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역에서 이런 일들을 계기로 물의 소중함이랄까 어떤 대책 이런 걸 한 번 더 일깨우는 상황에서 이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포항시의 책임 있는 관리와 대책을 다시 한번 기대해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네. 포항시에서 갖고 계신 대책을 좀 말씀 주시는데 네. 먹는 물 최우수 기관. 네, 그건 원래 최우수 검사기관입니다. 검사기관을 저희들 표창을 받았고. 하여튼 이번에 뭐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은 인프라에 있어서는
저희는 뭐 오천 지역 같으면 관말 지역이라서 지금 순환이 안 돼가지고 이번 이 사태가 발생된 것 같아서 순환형으로 블럭을 순환형으로 해서 약 한 4억을 투자해서 바로 지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 그리고 배수지 관련해서 오천 쪽에는 지금 저수조 그 배수지를 빨리 조기에 지금 해서 약 한 230억을 정도 투입해서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뭐 고도정수처리시설,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는 거는 꼭히 뭐 낙동강을 수계로 두고 있는 그런 위험지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정청기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맑고 깨끗한 물, 지금 현재 더 좋은 물, 정수기와 같은 물을 원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정수시설을 약 한 566억을 투입해서 고도정수시설을 도입하는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거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필터 실험, 아까 전에 필터 실험을 언급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수계별로 해서 필터 실험을 지속적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주분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주분 모니터링단께서 각 지역별로 수돗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적극 의견을 수렴해서 먹는 물의 어떤 공정이라 제조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께서 맑고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기왕에 표창을 받으셨으니까요. 열심히 이 하겠습니다. 표창기관 네, 자부심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네. 네. 단장님 마지막으로 좀 저희 포항 신화 시민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근본적인 대책에 관해서 좀. 뭐 대책에 대해서는 뭐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수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 하나만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줄일까, 제 이야기를 줄일까 합니다. 이런 그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이 물을 가지고 이 물 속에 어느 정도의 입자상의 물질이 있을까를 이 카운팅을 한 실험 이 결과가 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은 수돗물 1ml 속입니다. 1ml 속에 입자의 크기가 한 2에서 15 마이크로메타 정도. 지금 현재 우리가 여가 뭡니까 샤워기에 쓰는 이제 필터에 그 아마 그 입경이 한 1마이크로메타에서 5마이크로메타 정도가 되어지니까요. 근데 그보다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적게는 한 30개에서 한 100개 정도가 나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정수 공정에서 모래 여과라고 하는 공정을 통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1마이크로메타 이하의 입자상의 물질을 잡기는 굉장히 힘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수되어진 물들이 결국은 이송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관 속에서 결국 또 이제 관을 오래 쓰게 되다 보면 관 내에 hợp착되어지는 물질들이 계속 이제 떨어져 나와 버리니까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망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입자상의 물질이 계속 증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현재의 수도 시스템으로서는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물질들이 그러면 우리가 1ml 물 속에 뭐 적게는 20개, 뭐 많게는 100여 개 정도 입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 물은 마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마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그건 그 정도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가 않고요. 이제 대부분의 미네랄 성분에 이런 성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입자가 전혀 없는 물은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정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제 필터라고 하는 부분들의 그 입경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터의 변색에 대한 부분들이 100% 발생되지 않는 수돗물에 대한 기대는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갑자기 수도에서 검붉은 물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아주 당황하게 될 것 같습니다. 포항에서 일부 지역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줄 압니다. 다행히 포항시에서 상당히 발빠르게 대응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조사 결과도 발표가 됐고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대처할 건지에 관한 앞으로의 계획도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가 된 지역의 수도 시스템을 순환형으로 바꾸고 또 배수지를 빨리 신축하고 고도 정수장을 만드는 것을 국비를 좀 끌어들여서 빨리 하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관에서 주고 계십니다.
일단 저희들이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는지 계속적으로 수도꼭지별로 점검을 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해당 지역에 여러 가지로 놀라셨을 시민 여러분들께 또 위로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스타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